네,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이제 폼 요소 관련해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7번 예제 실행 화면을 보면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입력 커서가 들어가는 거를 보통 포커스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가 들어간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 CSS로 좀 모양을 좀 바꿨고요. 여기에 또 키업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입력이 6글자가 되면은 이제 포커스가 자동으로 옆으로 옮겨가게끔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입력 요소는 네임 속성하고 아이디 속성을 이제 동일하게 해서 주민1, 주민2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디 속성하고 네임 속성은 상호 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이 똑같건 다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귀찮으니까 네임 속성이랑 아이디 속성을 똑같이 맞춥니다. 클래스는 전부 주민으로 걸었고요. 이 클래스 이름으로 쿼리 셀렉트 올로 다 가져와서 포 이치로 탐색하면서 이 하나씩 요소에다가 포커스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이 포커스 이벤트가 특정 항목의 입력 커서가 할당됐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고요. 블러라는 이벤트는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입력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 스스로로 하여금 CSS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줬습니다. 블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는 배경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글자 색깔은 까만색으로 되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포커스가 들어간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별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포커스라고 하는 이벤트는 함수처럼 쓸 수도 있어요. 특정 항목의 입력 커서를 강제로 집어넣는 기능이에요. 자, 주민번호 1에 대해서 키업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키보드를 눌렀다 뗄 때마다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키보드를 눌렀다 뗄 때마다 스스로의 입력값을 가져와요. 이 입력값의 글자 수가 6글자 이상이 되면은 입력값을 0번째부터 6번째 글자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0, 1, 2, 3, 4, 5. 그 다음에 인덱스가 6이죠. 서브 스트링의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직전까지 자르는 기능을 하니까 6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민번호 두 번째에다가 입력 포커스를 옮겨놨습니다. 여기서 글자 수를 잘라버리는 처리가 왜 들어갔냐면요. 자, 만약에 글자 수를 잘라버리는 처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요. 그럼 6글자 입력하고 포커스가 바로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 글자를 자르는 처리를 왜 넣느냐? 어디선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키보드를 한 번만 눌러요. 복사 붙여넣기 딱 해버리면은 6글자 남겨놓고 빼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6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린 거예요. 자, 포커스하고 블러 이벤트, 그 다음에 포커스라는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회원 탈퇴 같은 거 할 때, 그 탈퇴 사유 같은 거 입력받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때 기타를 체크하면은 옆에 게 이제 이렇게 입력되게끔 하고, 체크를 안 하면은 입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기능들이 좀 있죠. HTML 태그 속성 중에, 자, 지금 그냥 input 타입 텍스트예요.
정상적으로 입력할 수 있죠. disabled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주면은 입력 요소가 입력 못하게 이렇게 잠겨버려요. disabled라는 속성을 부여하면은 입력 요소가 입력 못하게 잠겨버립니다. 자, disabled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input 태그인데 disabled 속성을 갖고 있는 요소한테 배경 색깔을 좀 더 진하게 처리를 했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attribute는 값을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set attribute와 get attribute 등의 메서드로 제어를 해요. src, href, with, hate 같은 속성이고요. 프로퍼티는 값을 갖지 않는 속성이에요. HTML 태그에서 프로퍼티로 분류되는 애들은 각각의 속성 자체가 객체의 멤버 변수로 존재하고요. true, false의 값을 가져요. checked라든지 read only라든지 selected 같은 애들이요. checked는 아까 써봤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애가 disabled라는 속성인데 비활성 상태일 때는 true, 활성 상태일 때는 false입니다. 그러니까 true라는 거는 HTML 태그에 그 속성이 명시됐다라는 걸 뜻해요. 얘가 명시되면은 이 input 태그를 입력 못하게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disabled라는 게 true면 입력 못하게 잠깁니다. read only도 읽기 전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false를 걸면은 읽기 쓰기가 겸해지는 특성이고요. checked는 true면 체크됨, 체크 안됨 false. selected는 선택되면 true, 선택해지는 false.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input enable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놨어요. 얘를 체크했다. checked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얘를 활성 상태로 바꿀 거예요. 활성 상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이 disable 속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false가 되는 거죠. checked가 true일 때 disabled를 false로 바꾼다예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에 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checked의 값을 뒤집어서 input 태그에 disabled로 넣어주면은 얘가 true면 얘는 false가 되고 체크 해제에서 얘가 false가 되면은 얘 disabled는 true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체크박스로 입력 여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이 완성이 돼요. 자, 마지막 예제는 이제 이미지를 찾아보기 했을 때 이제 미리 보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기가 나오고요. 자, 그림을 받아놓은 게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된 항목들이 밑에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오는 기능입니다. 얘는 코드가 조금 길어요. 자, 일단은 input 타입 파일을 이제 찾아보기 이미지 같은 걸로 대체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라벨 속성에
HTML 태그 중에 라벨이라는 태그 봤었죠. 이 태그의 기능이 input 태그의 id 속성 값과 포 속성을 연결하면은 라벨을 클릭했을 때 input 태그에 포커스가 들어가는 기능을 했었어요. 근데 이 input 태그가 타입이 파일이면 라벨을 클릭했을 때 찾아보기 버튼이 작동을 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나와서 파일 선택을 눌렀을 때 이렇게 찾아보기가 되는 건데, 라벨을 눌러도, 이 파일 업로드라는 글자를 눌러도 이렇게 찾아보기가 발동을 합니다. 멀티플 속성을 인풋 태그에 부여하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 파일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이 라벨 태그 안에를 이미지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파일 선택이 발동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파일 인풋, 이 인풋 타입 파일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라벨만 남겠죠? 그래도 얘 눌러도 파일 선택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이미지를 여기 아래쪽에 프리뷰 컨테이너라는 곳에 img 태그를 생성을 해갖고 쫙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력될 이미지들에 대한 CSS를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라벨은 입력해서 컨테이너 넣고요. 자, 프리뷰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플렉스 랩으로 줍니다. 가로로 배치하면서 끝까지 도착하면 줄바꿈 하라는 거고요. 요 안에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 낼 거예요. img src 한 다음에 이거는 선택된 이미지를 지정을 할 거고, 얘한테 클래스로 프리뷰라고도 걸어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CSS를 사이즈 100으로 잡고 테두리 주고 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파일 인풋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요 안에 출력되고 있는 선택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은 지우고 시작해줘야 되니까 프리뷰 컨테이너 얘를 가져와서 일단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요 안에 뭐가 출력되고 있건 일단 다 지우고 시작을 했고요. 자,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으로부터 얘죠. 파일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선택된 파일 리스트예요. 배열은 아니에요. 자, 선택을 하면은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에 선택된 파일들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배열로 바꾸고요. 선택된 항목만큼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이 V는 파일 리스트에 이렇게 6개가 들어있었는데 이거를 배열로 바꿔서 반복 돌면서 출력했으니까 파일 정보 하나하나가 나오겠죠.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인데요. url.createObjectURL 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하나를 주면은 실제 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네, 출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요거를 img 태그를 생성한 다음에 아까 미리 준비한 프리뷰라는 클래스를 넣어주고 src 속성에다가 조금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 파일의 경로를 src 속성으로 넣어주면 이미지 태그를 직접 생성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요 주소들을 이미지 태그의 src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img 태그를 프레임 컨테이너한테 append child로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화면에 나오겠죠? 자, 현재 프리브 컨테이너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을 선택을 하면은 이 프리브 컨테이너 안에 img 태그가 생성되면서 전부 프리브라는 클래스를 갖고요. src 속성이 아까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갖고 나중에 좀 추가한 예제입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입력 폼을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추 정리가 끝났습니다. 요거 마무리 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다음 교시 3시 50분에 시작할게요.